포천시의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영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김영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한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성장 국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각 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조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를 위해 억 원 단위로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22억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349억 원입니다. 2조부터 8조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조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대비 151억 원이 증액된 1조 608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9억 원이 증액된 851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억 원 증액된 163억 원입니다. 15쪽 세입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1억 원 증액된 1조 608억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변경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중단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8억 원, 도비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쪽 순세계 잉여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4쪽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6쪽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1억 원이 증액된 1,405억 원, 교육 분야는 23억 원이 증액된 57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6억 증액된 529억 원, 환경 분야는 104억 원이 증액된 1,702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7억 원이 증액된 2,637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억 원 증액된 1,111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2억 원 증액된 19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억 원이 증액된 9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5억 원 증액된 799억 원, 예비비는 112억 원 감액된 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포천시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개정 지원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포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원 예산 18억 원을 삭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삭감한 18억 원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홍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5년도 본 예산보다 18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22억 3,130만 원으로 1.63%가 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 수입을 통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포천사랑 상품권 발행지원금,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상수도 블록시스템 관망유지관리 용역, 포천시 농업재단 출연금 등의 예산과 함께 보조사업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사업,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사업, 한탄강 가동보호 설치공사, 범죄예방 다목적 AI CCTV 설치 사업,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과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으로 계획되었으므로 추경 취지에 맞지 않게 제출된 예산과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재차 계상하는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추경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재창 의원님. 네, 연재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요번에 그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예산 부서에서는 이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포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예산은 저희가 지금 미처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수정 예산에 다시 제출한 겁니다. 이 상품권 포천사랑 상품권 이 예산에 사업 설명서에 보면 관계 법령 조례가 분명히 이 근거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관계 법령을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성장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 휴가 중인 관계로 각 과장님께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필요한 시비 재원으로 내부 유보금 등 예비비 112억 2,75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07억 7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 예산안 65쪽입니다. 포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삭감 예산 18억 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여 당초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25억 7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성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교육정책과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652억 4,3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쪽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입니다. 소울읍 태봉 복합 커뮤니티 내 교육 돌봄 여가를 통합한 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 2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포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별 1인 1특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스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교육부 특교금을 교육지원청에서 전출받아 청소년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10시 45분까지 30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황동민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당초보다 55억 원이 증액돼 333억 344만 2천 원이며 증액사업비는 경기도 특별조정금으로 선정되어 금해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대산리 권역 Y자 출렁다리 구간에 관광객들에게 진출인로 불편 해소와 주차 편의를 제공하자 주차장 및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한 한탄강 보름리 권역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의 천혜 자연 환경 관람 등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체류용 관광시설물 설치를 위한
한여울 짐라이더 체험 관광시설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의 주요 조망점에 평시에도 담수를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후 수변공원 조성 등 수전 확보를 위한 한탄강 가동보 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2쪽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관광 활성화 콘텐츠 수요 증가에 맞춘 체류용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1회 총영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기 의원님이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탄강 보금리역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주차면 수가 191면인데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그러면은 한 대당 대략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들었다시피 또 국토지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거기에 공사비만 지금 1,600만 원당 한 면당 1,600만 원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은 주차비 플러스 진입로가 또 개설이 됩니다. 그 진입로 개설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면수는 이제 수자원공사랑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투수블록으로 설계를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구간도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아스콘으로 변경이 되면 금액이 많이 좀 다운이 되고 그거에 따른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직 행정 절차 수자원공사랑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뭐 주차 TF팀도 있지만 거기에도 다 진입로와 뭐 다른 통행로를 다 만들면서도 1,6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사업비 산출 명세에 공사비 일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짐라이더 체험 관광시설 조성 사업도 공사비 일식, 가동보 설치 공사도 공사비 일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좀 세밀한 예산 심의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에 있는 부분은 공사비 일식이 아니라 미디어 아트 파크 조성 사업 같은 총괄 사업 추정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는 집변을 마치기 전에 2월 19일 날 TV조선 주최 포천시 K브랜드 어워즈 여행하기 좋은 도시와 또 특색 있는 테마형 관광도시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죠. 네, 맞습니다.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팀과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천에 더 앞으로 또 6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미디어마트 파크 조성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 네, 추진에 이상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유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75억 713만 5천 원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다목적 AI CCTV 설치 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으로 포천시 방범 취약 지역에 다목적 AI CCTV를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정국장 강효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회계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0억 665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3천만 원과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설 대행을 위한 포천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10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은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원이 증액된 358억 1,090만 1천 원이며 일동면 기산리 풋살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은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4,316만 8천 원이며 한파 대비 경로당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하여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윤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661억 7,464만 3천 원이며 지역 맞춤형 어르신 틈새 돌봄 사업에 1억 원, 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기업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전원우입니다. 숨 좀 쉬고요. 먼저 기업 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6억 1,4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과 관련해서 당초 이자 지원율 1.5 내지 2.5%를 금년에 한해서 2%를 추가 지원해서 3.5 내지 4.5%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 지원을 위한 부족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4,391만 원이 증액된 169억 2,2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 사업비로 시비 9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품권 캐시백 사업비로 시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동면과 일동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4,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151억 2,2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포천사랑 상품권 캐시백 사업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관련 조례안이 아직 상정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재창 의원님. 네, 연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는 상품권위원회를 여는 게 통상적이지 않나요? 상품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고 이제 임의 규정이긴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1회 저희가 이제 28년도에 개정되면서 한 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다가 이제 국비 사업에 시비 매칭을 하면서
상시 6% 이제 그 추석 때 10% 했던 걸 연말까지 연장했을 때 그때 이제 협의회를 진행했었던 사항이고요. 100% 반영해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시정 군수가 이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의회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마지막으로 열고 이제 안 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도비라든지 이런 보존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뭐 명분,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위원회를 연다는 명분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위원회 열어야 되는 명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인정한다는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절차거든요, 사실은. 조례는 그 이후에, 그다음 이 조례 이제 캐시백 포인트를 주는 것도 사실은 중대한 변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위원회 상정해서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여겨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열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임의 규정이 이제 위원회는 아니고 이제 협의회이긴 하지만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이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협의회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안에서 시민들 다양한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요. 그다음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취합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전원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지도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보다 46억 4,006만 9천 원이 증액된 82억 8,9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장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가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서 포천시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비 44억 1,0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된 전기시설의 교체 비용으로 전기 설비 교체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강종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차장 특별하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7억 원이 증액된 110억 687만 원입니다. 내촌면 중심상가 및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내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특별조정기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도과의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29억이 증액된 335억 4,500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급 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지난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상수도 블록 시스템 관망 유지 관리 용역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록 시스템 체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전문 용역을 수행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8쪽 신북면 청산라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특교세 및 특조금으로 각각 16억 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창 위원님. 네, 연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거는 직영 처리를 좀 하는 거를 주문을 드렸어요. 근데 인근 지자체 사례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3년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 2년 정도 시범 운영하시고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들로 또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그 용역을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시고 추후에 이게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운영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주시고 네. 또 여러 낙찰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좀 투명하게 좀 하시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맡기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달청 계약 의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서장 정영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2,959만 3천 원이 증액된 246억 7,067만 8천 원입니다. 175쪽 농업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9억 2,9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세아 위원님. 네, 농업재단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포천 농수산물 농업재단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관련해서는 봄이랑 가을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든 페스타 관련해서 그 농산물 판매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잡힌 걸 살펴보면 이번에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시기로 했더라고요. 혹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농업정책과랑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인가요? 점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연중 그러니까 평일 주말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농업인들이 와서 판매를 하는데 주중에는 판매할 인원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그냥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다른 축제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농업인들의 물건을 그냥 팔아주는데 인건비를 100% 대주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이게 적합하게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에는 기존에 그 농업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매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따로 채용하는 그 기간에만 운영하는 그때만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계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분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 소지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오해 소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농업재단에서 직접 설명을 하러 오셔가지고 알게 예. 된 부분인데 그 매장 판매 요원과 배달 요원에 대한 부분은 재단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인건비를 그러니까 새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지역인들을 써서 인건비를 지출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540만 원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하는 봄 한탄강 가든 페스타는 3,540만 원이고요. 가을에는 8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79일 동안 7,470만 원의 인건비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마다 모든 인건비를 100% 지원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나.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물건을 팔아주는데 100%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요거는 그 예산 지원의 의미와 좀 부적합하지 않나.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데 그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해 갖고 어느 정도 판매에 참여를 하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좀 더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세이브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 잘 모르시죠? 예, 요 고관계는 정확히 예, 모르시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재단법인 관련된 예산이긴 한데 어쨌든 재단법인에서 올리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올리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는 네.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직접 판매가 가능하신데요. 네. 주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문객이 적다 보면 농업인들이 또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눈 닫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중에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이익금은 누구에게 가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농업인 그러니까요. 농업인들 물건 팔아주는데 그냥 일반 농업인들 몇 명의 농업 생산물을 팔아주느라고 인건비를 그냥 시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1억이 넘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농업인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조금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수익성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주중에 판매하는 수익금은 예산이 집행되는 농업재단에 귀속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농업인에 대해서 판매하는 수익금은 농업인이 판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드리는데 수익금은 농업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공동체 축제를 한다. 그럼 공동체 지원센터 관련해서 뭐
그 소품 샵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 우리는 주중 주말 한탄강에서 다 판매하고 싶은데 주말밖에 안 나온다. 우리도 주중에 팔아달라, 인건비 지원해달라 이러면 다 지원해줘야 되나요? 이 인건비 지원의 근거를 어떻게 잡고 시행을 할지 모든 축제에 다 이렇게 지원되나요? 농업인들도 어렵죠. 근데 뭐 다른 소상공인들도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편의점에서 주중에 장사 안 되고 주말에만 근무를 하겠다. 주중에 인건비 시에서 지원해달라. 그럼 지원해서 판매 수익금은 편의점 점주에게 다 가요. 이게 정당한가요? 네, 지금 그 농업재단하고 농업인 그 물건을 내시는 그 납품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지금 수수료 관계가 지금 협의된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수수료 관계를 좀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조금 그러니까 수수료의 네. 관계가 아니고요. 아, 주말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요. 네. 주말에 그 농업인들이 판매를 하면서 배달하는데 뭐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주말에 배달 보조요원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의 개념이니까 가능한데 주중에는 농업인들이 뭐 다른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뭐 주 5일에 대해서 판매도 해주고 배달도 해주고 그에 대한 수익금은 그대로 그냥 농업인들한테 다 가고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직 수수료 관계가 확실히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그냥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일종의 그거 같아요. 주중에는 포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뭐 조달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직영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농업재단 직영으로 주중에는 운영을 하고 주말에는 농업인이 운영을 해서 수익금은 농업인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수익금의 뭐 배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고용을 한다면 주중에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전량 뭐 가는 게 아니고 농업재단으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수수료 같은 걸 개념을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농업재단에 가야죠. 농업재단에서 인건비 농업재단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정 보면. 부분의 이익금에 대해서 농업재단으로 갈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의 문제인가요? 농업재단에서 판매를 하고 농업재단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100%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5일치에 대해서 주중에 판매하는 것은 농업인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이제 납품하는 농산물 기본 가격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이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만약에 그 재단에서 인건비를 준다면 그 어떤 이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너무 당연시 된다고 모든 축제에 이걸 근거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인건비가 100%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뭐 그렇잖아요. 모든 여기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노력한 거 이상으로의 수익금이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1억 원이 넘게 인건비가 지출되는 개념에 의해서는요. 요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가결부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트밸리 레스마켓 추진 및 산정호수 농특산물 매장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용역이 급하게 세워졌어요. 긴급성에 대해서 뭐 농업재단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긴급하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특정으로 목적성 있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예산을 통해서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과업 지시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거는 기술센터랑 상의를 사전에 좀 한 부분이 있나요? 네, 이제 아트밸리나 뭐 이쪽 산정호수 쪽에 그 농업재단에서 그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농업재단 쪽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조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용역 추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좀 긴급하게 마치 추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단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매번 의회가 다른 집행부 부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만큼 좀 사전에 농업정책과랑 이야기해서 사전에 예산이 넘어가기 전에 심도 있게 좀 심도 있게 보고 나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25명 중에 5명이 나가고 그 남은 5명의 인건비를 가지고 예산을 좀 유용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농업재단에 관련된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의회에서 심사해야 되는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책임감도 더 부여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길 소장님께서 해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억 원 증액된 219억 5,612만 원입니다. 179쪽 거점 세척 소독시설 추가 설치로 재난형 가축 질병 발생에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거점 세척 소독시설 건립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농업재단 대표이사 서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 농업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억 9,7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출연금 19억 2,959만 3천 원, 대행 사업 수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의 2025년도 총 예산안은 긴급 예산으로 편성한 7억 2,477만 원과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 19억 9,797만 원을 합한 총 27억 2,274만 원입니다. 경영기획팀 행정운영 경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 경비로 11억 3,2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유통지원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직거래 장터 및 박람회 지원사업 4,460만 원,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2억 7천만 원 등 총 4억 8,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로는 2억 3,003만 원을,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비로는 1억 5,0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팀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예산안입니다. 1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6억 7,441만 8천 원,
퇴직급여 8,719만 4천 원 등 인력 운영비 8억 6,117만 5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8,712만 9천 원, 교육훈련비 1,38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1,520만 원, 연금 부담금 8,092만 9천 원 등 총 11억 3,2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재단 경영 및 조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팀입니다. 20쪽부터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팀 예산안은 총 4억 8,445만 원으로 관내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대외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 및 박람회 지원 사업 4,460만 원, 우리시 주요 행사인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2억 7천만 원, 관내 농가의 온라인 입점을 지원하고 온라인 마케팅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업 지원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내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로컬푸드 관광형 디저트 상품 개발 사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농촌 융복합 교류 지원 사업 3천만 원, 농촌 융복합 산업 선진지 견학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로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관내 무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센터 가동과 관내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운영비 2억 3,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6,501만 6천 원, 일반 운영비 5,629만 2천 원, 수선유지 교체비 1,680만 원, 위탁 관리비 2,054만 원, 상품 매입비 6,4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입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가공 창업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 1억 5,0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16만 5천 원, 일반 운영비 3,424만 원, 재료비 800만 원, 연구개발비 2천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2천만 원, 위탁관리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앞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농업재단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농업정책과랑 어느 정도의 상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책과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혹시 농업정책과랑 소통하지 않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그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면 일단 감독기관이 농업정책과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스크린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오케이가 나면은 기획예산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과장님이 전혀 인지를 못하시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마 그 사항은 아마 잘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도 어쨌든 답변하는 자리에서 인지를 못하고 답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민들이 보시기 참 이상하지 않을까요? 의아하지 않을까요?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아마 뭐 네.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앞으로는 더 소통을 좀 하고 원활하게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좀 자세하게 이번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더 하시길 바라고요. 농업재단 관련해서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 아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농업인들에게 그 매장 판매랑 상품 배달 보조 요원은 평일이나 주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재단에서는?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장기간 봄에는 이제 6주, 가을에는 11주를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행사가 저희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농특산물 그 판매 부스가 한 대략 한 4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판매하시는 분이 당연히 나와서 판매를 하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봄 같은 경우는 6주가 되다 보니까 나와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40개 되는 부스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묶어가지고 구역별로 뭐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명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한 필요 인원으로 한 4명 정도를 이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뭐 저희 당초에는 평일에는 우리가 그 관리 개념도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혹시 거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주차장까지 거리가 먼 관계로 배달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원 단체에서들 지원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보고 드릴 때 우리 손세아 의원님께서 그거는 너무 파시는 분들한테 너무 이익이 편향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가 어제 지금 뭐 이제 수시로 관광과랑도 이제 계속 관련 부서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이 축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물이나 상하수도, 가스 이런 것도 인프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입점비를 아무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도 입점 지원비를 일종의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어쨌든 간에 받고 지금 말씀드리신 그 판매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판매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일정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검토에서 이 예산안이 그대로 가결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100%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어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좀 그 세우면서도 그때 아마 저희가 뭐 의원님들한테 다는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제가 우리가 봄이랑 가을도 이거 필요 최소한이고 저희가 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반영 예산이 한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요건데 저희가 항상 축제를 하면 장바구니 같은 걸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도 한 1,200만 원 또 항상 보면 저희가 조그만 사은품 같은 경우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10,000개만 잡아도 한 2,3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의 저 행사 내용에 따라서 냉장고 같은 게 필요한 그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까지는 일정 부분 이제 렌탈비, 냉장고 렌탈비도 지원을 했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경우도 한 600~700만 원 돼서 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반영 예산이 한 추계를 해보니까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을 축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반영돼 있지 않은 게 한 8,400만 원 정도. 그래서 사실 예산이 지금 저희가 올려드린 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인건비에서 그 절감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미반영이 된 부분 이쪽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바구니 구입비 600원 곱하기 2만 개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물건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장바구니를 무료로 드린다는 건가요? 예, 이제까지는 이제 사은품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농축산물 축제를 하면은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포천 뭐 농업재단 해가지고 그렇게 두고두고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홍보용품 그럼 겸용으로 해서 사은품은 3,000원, 드렸었습니다. 사은품은 3,000원 곱하기 10,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은품을 10,000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축제를 2번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사은품으로 저희가 우리 포천에서 나는 쌀을 소포장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루비에스 사과,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사과 대추 이런 게 이제 그 조그맣게 팩으로 하면 그게 대략적으로 한 3,000원 정도 이걸 분량이 구매하시는 됩니다. 분들에게 드린다는 예, 거죠? 그래서 사은품으로 네. 드렸었습니다. 그럼 장바구니도 주고 사은품도 주고 이런 부분으로 판매를 촉진하시겠다는 거네요. 뭐 대부분 뭐 지방자치제 단체들에서 축제들을 가 보면 사은품이나 이 기념품들은 제가 볼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홍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것도 물론 받는 건 좋은데 농산물이 일단 싸야 메리트가 있어야 사지.
일단 농산물은 비싸고 그런데 뭘 덤으로 장바구니 주고 상품을 준다고 해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건에 있어서 가성비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으로 승부를 해야지. 일단 물건을 사면 장바구니도 주고 상품도 주고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판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시식용이라든지 뭐 과일을 판매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판매까지 이어지기에는 사실상 가장 큰 건 가격 메리트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뭔가를 더 지원하고 물품을 또 어떻게 보면은 사은품을 증정해가지고 판매를 촉진한다는 게 사실상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판매라든지 배달에 그러니까 주말에 대해서 배달 지원하는 부분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 농업인들이 판매를 하면서 배달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으니까 부스를 운영하면서 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아예 농산물을 판매나 배달까지 하는 거를 농업재단에서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져가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리고 일단은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봄 가든 페스타에서 농산물이 얼마나 판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가든 페스타 가을에 행사가 이제 30만 명 이래서 물론 이제 그거가 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략 그거에 준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 일단 판매 부스를 운영해 보시고 가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것도 같은데요. 관광가랑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연계선상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30만이 왔다고 해서 이번에 30만 이상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Y자 출렁다리 이런 부분 오픈과 함께 맞물려서 관광객이 온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 예측은 봄에 한번 해보시고 가을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 아무튼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도. 예, 그 점은 저희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40개 정도 부스에 인원이 4명이라고 하면은 10개 부스를 한 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스를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요컨대 한 개 부스에 이제 한 10개 정도의 그 부스 상품들이 와서 그걸 저희들이 일종의 종합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닫혀진 부스는 이제 그 담당 구역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관리 요원과 판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판매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 관리는 그 근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재단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재단에서 인력이 나와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그 관리를 모두 맡긴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큰 행사인 만큼 재단에서 인력이 파견 나오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앉아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도. 그리고 60개 부스를 어쨌든 5일간을 활용을 하는데 그럼 60개 부스라고 하면 60개 업체의 농업인들이 있는 건데 60개 그 중에서 뭐 하루에 4명씩만 순서대로 그냥 조를 짜서 나오기만 해도 사실상 그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는 농업인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정도만 같이 얘기를 해서 돌려서 조를 짜서 나오면 충분히 수요가 예측 가능한 거고 특히나 본인 부스에 대한 것도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생각해 보면 외부적으로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제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을 때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적거나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최초로 장기간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일단 규모는 줄이지만 최소한 축제로서의 그 형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그 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시에서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 의원님의 지적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점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은 좀 부담을 하는 것도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더 저희들도 아마 3월 초중순쯤에 이제 공고가 나갈 텐데요. 그걸 반영을 해서 하여튼간 저희들은 공고를 내고 그러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좀 이 예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 쪽에서 감액을 할 요인이 있다고 해서 만일에 깎아주시면 사실 다른 쪽 반영이 못된 부분도 차질이 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럼 반영을 왜 안 하셨어요? 예, 저기 이 네. 예산이 축제 예산이 3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농업정책과로서부터 얘기 듣기로는 이제 도심위까지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3억을 넘기지 말아달라는 이제 그런 3억을 넘기진 말아야 되는데 행사 비품 냉장고 렌탈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60만 원 곱하기 10개 600만 원.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3억이 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대충 그냥 예산안 세운 다음에 필요한 부분도 조정해가지고 냉장고 렌탈하고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셨던 거예요? 글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제 입점비 같은 경우도 일정 받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입점비라든지 뭐 농업인들한테 수수료라든지 뭐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 그럼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요소가 되는 부분을 세부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 그리고 심의하기 관광가랑 전까지. 협의를 다 해서 네, 네. 되면 이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표사님 농수산물 대축제가 상반기 후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농수산물 대축제는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전체 예산이 대부분이 행사 운영비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장기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단 2, 3일 정도 할 때는 이제 요건데 이벤트 뭐 해서 요건데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연예인도 뭐 해오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한 6주에서 11주씩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 판매 상설 판매장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에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농가 매출 증가, 판매 확대에 효과가 있어야 될 그런 운영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탄강 우리 가든 페스티벌과 이렇게 연계해 운영하셔서 그 효과를 잘 분석하셔서 지속적으로 예. 계산 방향을 모색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바람이고요. 그리고 향후 이게 농가들의 이게 판매 실적을 잘 이렇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네. 그 방문객도 만족도를 잘 조사하셔서 포천 우리 특산물이 우수성도 알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저트 제품 가공 상품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또 만드시죠? 저기 행사를 올해도 또 하시죠? 계속 네, 추진을 작년에 하려고 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상품화 사업을 3천만 원으로 1회 지금 상품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올해 하게 되는 개발 콘테스트를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제 저희가 한 하반기에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컨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 제품들이 이제 이게 뭐랄까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제품을 바로 상품화하기는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좀 관내라든가 관내 이런 식품 전문 업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용역을 좀 받아서 상품화를 하는 거치는 그런 데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25년도에 콘테스트 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프로그램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우수상 받은 거 2개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은 상품화 만들기 위해서 뭐 좀 하는 방법이 뭐가 없나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저희 작년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반기에 작년에 좀 늦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뭐 일종의 무료 시식회도 해보고 축제 때 이런 걸 통해서 반응이 좋은 것들을 금년에 지금 예산이 되면은 거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좀 용역을 이렇게 줄까라고 지금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번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작년도에 됐던 게 필요할 경우에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년에 이제 해서 새로 모집이 돼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당선이 된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6년도에도 또 콘테스트 또 하게 되나요? 예, 저희는 뭐 가급적이면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지금 이어나가면서 좀 이렇게 제품 개발이나 이런 쪽을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의원은요 24년도에 했고 올해 했는데 지금 상품이 올해도 이제 몇 건 뭐 10개 정도 또 해가지고 뭐 최우수에서 한 3건 정도는 더 또 우상을 주면서 또 발탁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만약에 해가 된다면 사실상 포천의 명품화 좀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 상품화 사업도 지금 1회에 그치는데 그러면은 지금 계속 이걸 이어나간다면 뭐 물론 콘테스트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포천을 위해서는 명품화 한번 상품화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한번 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지금 뭐 다른 곳을 보면은 뭐 시범빵, 뭐 호빵, 호도빵 뭐 해가지고 뭐 바나나빵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 가면은 그거를 사와야만이 뭐 가족들에게라든가 친지들 같은 지인들에게 좀 선물을 하고 싶어서 사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포천은 지금 이렇게 그런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해마다 계속 주어진다면 그런 거 만드는데 좀 발전되지 않냐고 계속 한번 일회에 그치면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본의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마다 하는 것보단 몇 년에 한 번씩 또 하면서 뭔가 지금 작년 24년도 25년도 했다면 그것을 해서 정말 어떤 것이 더 우리 포천을 위해서 상품화하고 정말 포천을 위해 알릴 수 있는 상품인가 그걸 한번 해서 좀 홍보를 좀 해주신 다음에 또 뭐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이렇게 해놓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한번 팀장님들과 우리 수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우리 포천을 위해서 정말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올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네. 잘 유념해서 한번 더 투기를 해서 네.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1회로 나왔는데 이것도 올해 걸 만드는 거에 대한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같이 작년 거랑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현철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천시 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는 기정 87억 1221만 1천원 대비 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0억 2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교육발전 특구사업으로 1인 1학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뮤지컬 스쿨 사업비는 총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소년재단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세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세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게 계획된 게 아니고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설명 부족으로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충분히 이게 그 사업 설명이 부족함의 부분인지, 그래서 당장에 3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준비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진행이 불가능했던 부분인지, 그러니까 사업이 좀 보강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올라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규 의원님. 네, 저희 2025년도 본 예산 때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스쿨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좀 미비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상세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제작이 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 설명서에 추가로 더 붙임으로 해서 주셨어야 됐나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심사할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그동안 살펴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